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제발 한 가지만 좀 진득하게 해봐. 내 말 지금 듣고 있는 거야? 혹시 이런 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서 7%,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도 약 5% 정도가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유별나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ADHD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습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ADHD 진단을 받고 난 후 미국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DHD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14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3분 정도면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1.5배속으로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 영상은 내가 ADHD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준 씨. 스스로를 그냥 사회생활이 좀 서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겉도는 느낌을 받죠. 요즘 사회에 ADHD가 많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자기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 씨, 친구들에게 너는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께는 정신이 맨날 딴 데 팔려 있다 고 꾸중을 듣기도 하죠. 민준 씨와 서연 씨,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나도 ADHD일까? 지금부터 제가 14가지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을 켜놓고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을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ADHD가 아닌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과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ADHD 성향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거나 펜을 돌리거나 꼼지락거려서 주변 사람들도 산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물론 찌뿌둥할 경우 스트레칭 겸 가끔 움직이는 건 정상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유독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면 첫 번째 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요. 2. 자극적인 것에 쉽게 정신을 뺏겨요. 창밖으로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면 정신을 뺏기거나 광고판에 특이한 영상에 꽂히거나 음악에 갑자기 정신을 뺏겨서 하려던 말을 까먹은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있지만 ADHD 성향이 있다면 이런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3. 흥미없는 일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신기하게도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 활동에는 몇 시간이고 무섭게 몰입하는 과집중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루한 전공 과목 공부나 재미없는 회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처럼 흥미가 없는 일에는 10분도 집중하지 못하죠. 4. 한 가지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로 자주 넘어가요.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용두사미, 미완성 프로젝트 전문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어제는 기타를 배우겠다며 의욕을 불태우다가 오늘은 갑자기 베이킹에 꽂혀서 새로운 도구를 사들이는 시기죠. 이렇게 늘 새로운 것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ADHD인들이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창업하는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죠. 5. 정신적으로 늘 분주하고 불안해요.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느낌. 이걸 내적 안절부절 못함이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지만 ADHD의 과잉 행동뇌는 이것이 잘 안 되죠. 피곤한데도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새 없이 파고드는 느낌이죠. 6번.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조별 과제나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끝까지 듣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거나 내 아이디어를 먼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말을 끊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이 보이니까요. 7번.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먼저 말해버려요. 이건 6번과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상대방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빤하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의 문장을 대신 끝맺어 버리곤 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 말을 자꾸 가로채? 라며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9번.
차분하게 하는 놀이나 게임을 즐기기 어려워요. 바둑이나 체스처럼 오랜 시간 차분하게 집중해야 하는 게임을 싫어하시나요? 과잉 행동 성향 때문에 ADHD인들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게임에 너무 깊게 몰입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샷건이라고 키보드 박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게임에서 이겼을 때는 엄청난 도파민 분출로 기분 좋음을 느끼기도 하죠. 10번, 행동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죠. 매일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꺼리는 일을 덜컥 저지르거나 충동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심해지면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가게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등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25에서 40% 정도가 진단받지 않은 ADHD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11번, 과제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려요. 핸드폰, 지갑, 열쇠, 카드 등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찾느라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유독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이 항목에 체크를 해주세요. 12번, 다른 사람들을 자주 방해해요. 이 얘기는 앞의 특징에서 여러 번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기준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따로 생각해 볼 만큼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해요. 13번, 말이 굉장히 많아요. ADHD 성향의 사람들은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가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예요. 덕분에 항상 할 말이 넘쳐나고 이런 특성 때문에 대중연설이나 발표를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4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가장 많이 ADHD인들이 공감받고 또 오해받는 부분일 거예요. 주변의 소음, 동물, 사람들 등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너무 쉽게 정신을 뺏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놓칠 때가 많죠. 상대방의 결론이 이미 예측되거나 이야기 말고 다른 것에 더 흥미가 생길 때 우리의 뇌는 집중력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14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종이에 몇 개 체크 표시가 되셨나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따르면 14개 중 8개 이상 해당된다면 ADHD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혹시 체크 개수를 세어보려 했는데 몇 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것도 ADHD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14개 다 체크를 하였어도 강도와 빈도에 따라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평소 힘든 경험이 많으셨다면 주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 당신의 탓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DHD를 가지고 있으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나는 왜 이럴까? 이번 인생은 망했나? 자책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약 ADHD가 단순히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ADHD 특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돈, 연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ADHD 인생공략법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특성을 역이용해서 성공한 ADHD만의 인생공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치트키로 나의 두뇌와 세상의 시스템, 이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1번, 두뇌 조종법 알기. 나의 뇌가 왜 도파민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초집중할 수 있는지, 충동적인 성향을 도전을 잘하는 성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기 위해 두뇌의 메커니즘을 제3자의 눈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번, 세상의 시스템 이해하기. 현대사회가 왜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학교와 회사의 시스템이 왜 ADHD 뇌와 맞지 않는지,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합니다. 3번, 두뇌와 세상의 상호작용 활용하기. 이 둘을 이해했다면 이제 ADHD에 불리한 게임을 하지 말고 우리 뇌의 특성, 충동성, 호기심, 과몰입이 오히려 압도적인 장점이 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ADHD를 극복하고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딴 마이클 펠프스가 이야기한 인생의 지름길, 라이프 해킹입니다. 위 라이프 해킹법을 제 인생에 10년 이상 접목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ADHD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5가지 심리 무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체득하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겪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인생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무기 1. 도파민 설계.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모성 도파민을 생산성 도파민으로 전환하는 기술. 무기 2. 환경 통제술. 의지력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여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 무기 3. 초집중 스위치. 나의 초집중이 언제, 어떻게 발동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일과 학습에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남들의 3배 효율을 내는 기술. 무기 4. 마감일 창조. 외부의 압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뇌의 특성을 역이용 스스로에게 가짜 마감일을 부여해서 폭발적인 실행력을 이끌어내는 기술. 무기 5. 의사결정 심리학. 충동성과 감정 기복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막는 기술. 내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지 그 심리적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여 미리 막아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무기는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이퍼 포커스를 만들어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와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내서 ADHD의 산만함, 실행하지 못함, 마무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사업, 대인관계, 연애, 경제적 문제까지 성공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ADHD인의 불행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라이프 해킹 방법은 여기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